칼 융은 개인의 특성과 성격 유형에 심혈을 기울이며 특히 고독의 순간에 사람이 내면 세계를 어떻게 마주하고 성숙해 가는지를 깊이 연구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칼 융기 씨는 외부 세계에서 단절되었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다룹니다. 혼자라는 감각은 현대인에게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깊은 경험 중 하나입니다. 끊임없는 연결과 사회적 교류를 중시하는 시대에 고독은 단순한 소외가 아니라 내면의 소명을 깨닫게 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융근에 따르면 고독은 사회적 실패가 아니라 내적 진화를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외적 관계의 부재를 넘어 자아의 깊은 곳으로 다이빙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융에게 있어 고독의 시간은 존재를 질문하고 진정한 자아와 접속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회의 목소리와 일상의 압박에서 벗어나 고요한 공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나와 다시 조화할 수 있습니다. 잠시 외부 세계에서 물러나면 주변의 소음이 사라지고 진정으로 중요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감춰졌던 두려움, 억눌린 욕망, 잊혔던 약점을 마주하게 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을 통해 자아와 그림자, 셀프와 섀도우, 간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참고로 고독은 완전한 고립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미 있는 의식적이고 잠시의 단절입니다. 이 경험은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는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의 여정에서 중요한 첫걸음이 됩니다. 이 고요한 공간에서 우리는 자신의 가치관을 다시금 살피고 욕망을 재정비하며 세상과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내면의 정체성을 찾는 일은 바로 이 깊은 성찰에서 비롯됩니다. 물론 고독의 의미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도피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다른 이에게는 자아를 향한 용기 있는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융근은 고독을 영적 성장의 중대한 이정표로 봅니다. 외부가 침묵하는 순간 억눌린 기억과 상처가 드러나며 융이 말한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융근은 이런 경험이 진정한 감정 건강과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두렵지만 고독은 영혼의 성숙을 위한 필수 통로입니다. 깊이 바라보면 고독은 외부 욕으로부터의 해방이자 내면 의미와 다시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심층 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내적 다이빙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와 개인의 변화로 이어지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고독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감정적 안정과 세상과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사회의 규범을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걷는 사람은 보다 뚜렷한 자아의 시각을 갖게 됩니다. 이 여정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용기, 직면, 그리고 자신의 부정된 면을 수용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융근이 강조하듯 자신의 그림자를 수용하는 순간 우리는 온전하고 진정한 존재가 됩니다. 무의식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일은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도전적이면서도 변화적인 여정입니다. 그것은 내면의 강한 힘을 마주하고 숨겨진 욕망을 인지하며 우리의 감정과 선택의 원동력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그 어느 고요한 순간도 치유와 깨달음의 기회가 됩니다. 융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 중 하나는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의 구분입니다. 많은 이에게 부담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융에게 무의식은 창조적이고 형성적인 정신의 뿌리에 다다르는 관문입니다. 특히 외부와 거리를 둘 때 이 관문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융근은 무의식을 단순히 억압된 기억의 저장소로 보지 않고 인간의 잠재력과 삼방향을 형성하는 상징적 구조물, 곧 아키타입, 아어커타입의 고향으로 봅니다. 그 깊은 세계로의 첫 발걸음은 두렵고 낯설 수 있습니다. 무의식은 우리가 외면해온 감정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대면은 진정한 내면의 진실을 마주하는 자리입니다. 합리의 경계를 넘어 우리는 옛 상처, 숨겨진 욕망, 감춰진 두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윤근에게 이 여정은 고통이지만 동시에 치유와 통합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고독은 이 여정의 동반자입니다. 외부의 방해가 없는 고요 속에서 무의식의 메아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길고 어두운 길이 될 수 있지만 진정한 자기와 조화하는 통로가 됩니다. 윤근은 이 대면을 통해 개인이 자신만의 본질과 개성을 발견하고 완성해 간다고 강조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무의식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아키타입과의 연결입니다. 아키타입은 인류의 집단 무의식에 깊이 자리한 보편적이고 선조적인 이미지로 윤근은 이를 내면의 잠재력을 비추는 상징적 구조로 정의했습니다. 특히 고립 상태에서 개인이 무의식과 더 깊이 맞닿을 때 이러한 아키타입은 활성화됩니다. 닐은 내면 경험의 상징적 거울 역할을 하며 외부 세계의 소음을 제거할수록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융은 무의식의 내재한 갈등을 무시할 경우 심리적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러한 내적 갈등은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자아로 나아가는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 과정의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지속적인 버림받는 느낌은 고독의 아키타입을 활성화하여 깊숙이 억눌린 감정과 내러티브를 드러냅니다. 이처럼 무의식이 중요한 이유는 고립을 장애가 아니라 소중한 기회로 전환하기 때문입니다. 내면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개인은 고통뿐 아니라 의미 깊고 아직 펼쳐지지 않은 상징과 잠재력도 마주하게 됩니다. 융은 무의식을 깊이 파고들수록 자신의 참된 모습을 더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고독은 단순한 부재의 상태가 아닌 내면을 밝히는 관문이 됩니다. 이러한 내적 성찰을 통해 드러나는 깨달음은 치유뿐 아니라 인생의 방향성까지 재정립해줍니다. 융에게 무의식은 내면 세계에 대한 거대한 지혜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그 원천에 대한 접촉은 자기 자신과의 연결을 강화하며 이 연결을 통해 각자의 내면의 힘을 회복하게 합니다. 윤근은 무의식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의식은 점점 확장되고 영적 성장은 이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고독은 단순한 쉼터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한 학교입니다. 이곳에서 아키타입은 형체를 얻고 상징은 밝아지며 의식은 더욱 깊어집니다. 고독의 과정에서 우리는 두려움, 한계, 내면의 힘과 가능성을 대면하게 됩니다. 윤계는 이 과정이 단지 상처를 드러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동시에 지혜와 빛을 비추는 계기라고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진실되게 탐색하는 일은 자기 발견의 여정에서 가장 근본적인 단계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이해하고 완성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필수적인 길입니다. 그림자, 쇄도우에 대한 이해. 칼 융이 분석 심리학에 도입한 가장 획기적이고 심오한 개념 중 하나는 바로 그림자, 섀도우입니다. 그림자는 자아, 이고, 가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 해 억압된 사고, 욕망, 충동, 기억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가 의식 밖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만으로 영향을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억눌린 내적 요소들은 은밀하게 감정, 판단, 인간관계에 작용합니다. 융은 이러한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문제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억압된 모든 것은 우리를 무의식적으로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근은 특히 침묵과 내적 고요 속에서, 특히 고독의 순간에 그림자가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외부 소음을 차단하면 억압된 감정들의 내면의 갈등, 이유 모를 분노, 깊은 불안이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이는 우리 자신이 회피해왔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내면의 대면은 종종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해방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융은 그림자를 통합하는, 즉 우리가 부정했던 부분들을 의식 속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개성화, 진정한 자아로 성장하는 여정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림자는 단지 어둡고 부정적인 면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억눌린 내적 자원들에 잠재된 힘, 창의성, 능력을 담고 있는 창고이기도 합니다. 두려움이나 사회적 시선 때문에 우리는 본래 재능을 묻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림자 통합은 이러한 내적 자원들을 다시 발굴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융은 그림자 투사, 섀도우 프로젝션, 현상의 내 안의 문제를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행위, 이야말로 성장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타인을 탓하기 전에 이것이 내 안에 무엇을 반영하고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융계에 따르면 그림자와 마주하는 순간이 바로 내적 전환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아픔은 새로운 깨달음의 신호입니다. 강도 깊은 감정, 오래 지속된 갈등 뒤에는 우리의 무의식이 보내는 더 깊이 들여다보라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회피하거나 부정하는 내면의 측면들을 대변합니다. 융은 이 그림자와의 대면이 없이는 진정한 개성화가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부된 자아의 측면과 마주하는 것은 불편함을 동반하는데, 이는 개인이 외면하고 싶었던 결점, 두려움, 충동들을 직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면으로의 잠수를 꺼리는 이유는 그 안에서 마주하게 될 진실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융은 내면의 어둠이야말로 창조성과 생명력, 자유의 강력한 원천임을 강조했습니다. 정서적 불균형과 내면의 분열감은 종종 이 어두운 면을 외면한 데서 비롯됩니다. 그림자를 억누르거나 무시하면 사람은 진정한 온전함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반면 자신의 두려움과 모순을 직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깊은 심리적, 영적 균형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융그는 고독이 이러한 만남을 위한 이상적인 배경을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부의 소음을 잠재우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해줍니다. 바로 이런 내적 고요 속에서 그림자는 더욱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용기는 내면의 힘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이상화된 자아상을 해체하고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해 쌓아온 정체성 구조를 포기해야만 가능해집니다. 때로는 이 과정이 고통이나 실존적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바로 그 고통 속에 내적 재탄생의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 윤에 따르면 이러한 수용의 길을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개화가 가능합니다. 그림자를 인정할 때 사람은 오래된 무의식적 패턴에서 해방되고 내적 조화를 회복하며 두려움이나 수치심에 묻혀 있던 창조적 잠재력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진정한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림자와의 접촉은 단지 결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힘, 진정한 욕망, 그리고 갱신의 능력까지도 밝히는 행위입니다. 융에게 있어 그림자의 통합은 전체적인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열쇠 중 하나입니다. 그림자는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내면의 여정에서 조용한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융 심리학의 핵심에는 개성화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는 사회나 자아가 부여한 환상에서 벗어나 개인이 본래의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입니다. 이 길은 용기, 인내, 내적 존재감이 필요하며 종종 고독의 침묵 속에서 시작되어 우리가 마침내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을 다시 만나는 계기가 됩니다.
개성화는 인간이 자신의 본질 속에 존재하는 가장 깊은 진실을 발견하려는 여정입니다. 칼 융에게 있어 모든 사람은 그 안에 고유하고 진실된 핵심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은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침묵, 용기, 그리고 억눌리거나 외면해 온 것들과의 대면을 필요로 하는 내면의 여정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 과정은 종종 혼란, 불안, 공허감으로 점철되며 외부 세계의 사회적 기준, 가족적 역할, 문화적 관습에로부터 일시적으로 떨어져 나와 진정한 자아와 연결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이 맥락에서 고독은 단순한 감정 상태가 아니라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비옥한 공간이 됩니다. 바로 그 침잠 속에서 영혼과 더 깊은 연결이 시작됩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이상으로 개성화는 그 인식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영적 성숙을 위한 길이며 분열된 자아의 조각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그 중에는 두려워하거나 부정해온 부분들도 포함됩니다. 융근 심리학자는 이 과정이 종종 그림자와의 대면으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림자는 두려움과 더불어 잠재된 재능이 공존하는 숨겨진 자아의 영역입니다. 이 시점에서 개인은 감정적 고통, 아픈 기억, 제한적 신념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길고 깊은 여정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윤에 따르면 진정한 영적 성장은 외부 세계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직시하고 의식과 무의식 속의 힘들을 통합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개성화는 또한 아키타입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집니다. 아키타입은 집단 무의식을 구성하는 보편적 상징들이며 영웅, 현자, 아이, 돌봄자와 같은 원형들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조상적 모델들은 개인이 자신과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융과 유는 이 아키타입들을 인식하는 것이 내적 온전함을 향한 여정에서 필수적인 단계라고 봅니다. 개성화는 자기 발견의 여정을 넘어서 깊은 정체성 재정립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사회로부터 물려받은 신념, 습관, 가치들을 의심하고 재구성하면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에게 맞지 않는 가면과 라벨을 벗게 됩니다. 이 해방은 처음엔 어렵지만 자신의 진실에 닿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은 자신을 새롭게 정의해야 합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진정으로 울리는 내면의 소리에 따라. 이 재정의는 영적 성장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이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만의 목소리를 따르는 삶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되는 자유입니다. 개성화는 또한 본질적으로 통합의 여정입니다. 이는 의식과 무의식의 모든 면들을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과 그림자, 욕망과 두려움, 한계와 가능성을 하나로 묶는 과정입니다. 융근은 이러한 통합을 가장 깊은 자아와의 재회라고 설명하며 내면 전체성과의 화해라고 봅니다. 이러한 통합이 이루어질 때 새로운 차원의 심리적, 영적 균형이 생깁니다. 사람은 더 이상 분열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존재에 대해 더욱 깊은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진정한 진실에 기반해 행동할 수 있게 되며 내면의 모순을 인정하면서도 그 속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성숙은 곧 영적 자유의 성취에 즉 외부의 승인이나 영향에 의존하지 않는 내적 자율성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융에게 있어 개성화는 끝나지 않는 여정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스스로의 더 깊은 층을 지속적으로 재발견합니다. 바로 이 무한한 탐색이 이 과정을 강력하게 만듭니다. 내면의 성장을 책임지는 사람은 단지 자신의 삶뿐 아니라 세상과 맺는 관계마저 변형합니다. 고독은 이 여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외부의 산만함과 소음이 사라지면
우리는 마주하기 어려웠던 가장 내밀한 진실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대면을 통해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물리적 집이 아닌 진정한 자아가 거하는 내면의 집으로. 결국 개성화는 단순한 심리적 과정이 아니라 깊은 영적 여정입니다. 그것은 내면의 자유와 온전한 자아 실현을 향한 횡단이자 밝고 자비로운 의식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칼 융 심리학에서 아키타입은 인간 정신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 보편적 패턴들은 집단 무의식에 깊이 뿌리내려 있으며 우리의 행동, 감정, 세계관의 조상적 틀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문화권의 신화, 전설, 상징이 그 예로 모든 시대와 장소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인간 내면에 나타납니다. 융은 아키타입을 개별 의식 수준을 넘어 작동하는 정신 구조로 보았습니다. 닐은 우리 삶의 내외 경험들을 안내하는 무언의 길잡이입니다. 그 중에서도 내면의 영웅은 변화와 내적 갈등 극복, 정신적 성숙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아키타입입니다. 이 상징들이 단지 집단적 상상 속 존재가 아니라 인간 개개인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융은 아키타입이 본능처럼 정신 속에 새겨져 있다고 보았으며, 이는 우리 심리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적 모델로 기능합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 모든 사람은 이 구조들과 접촉하게 됩니다. 아키타입 중에서도 영웅은 변화의 원동력이자 자아 성장의 상징입니다. 외부의 도전뿐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 억압된 내적 갈등과 같은 내적 싸움을 통해 이 여정을 수행합니다. 그 과정이 끝나면 영웅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세계도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융계에 따르면 내면의 영웅은 이러한 심리적 변화를 반영합니다. 시련과 장애물은 숨겨진 잠재력을 드러내고 본래의 나에게 가까워지게 합니다. 이 여정은 그림자와 대면하고 내적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영적 완전성에 이르는 정체성 회복의 과정입니다. 영웅의 여정은 흔히 영웅의 여정이라는 고전적 구조를 따릅니다. 처음에는 공허, 위기감, 혼란이 찾아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며 초반에는 저항하지만 결국 그 소명을 받아들입니다. 이후 여정 속에서 외적, 내적 도전을 이겨내며 그림자와 화해하고 창조력과 자유를 획득합니다. 영웅의 여정은 단지 외적 장애를 넘어 내면의 재탄생입니다. 융은 인간이 외부에 의존하기보다 자신 내면의 힘을 인지하고 깨워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내면의 영웅은 바로 그 잠재된 힘을 상징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구세주를 만나게 됩니다. 가장 진실된 자아의 중심이자 힘의 원천입니다. 아키타입, 특히 영웅은 개인적 성장뿐 아니라 사회적 변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내적 변화를 이룬 사람은 사회에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삶의 방식을 질문하며 변화를 촉진합니다. 영웅의 여정은 각자가 지닌 잠재력과 자유의 표현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 깨어나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개인뿐 아니라 더 큰 공동체의 일부로서 자신의 전체성을 드러내고 깊은 내면의 진실을 인식하려면 자아 탐색의 여정을 거쳐야 합니다. 융에게 인간은 모두 잠재적 영웅입니다. 이 여정은 개인적 체험을 넘어 보편적 심리 패턴이며 심리적 진화의 핵심 단계입니다. 융 심리학에서 고독은 단지 물리적 고립이 아닙니다.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는 관문으로서 외부의 압박에서 벗어나 참된 자아에 연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융에 따르면 이것은 도피나 단순한 사회적 거리가 아니라 영적 성숙과 개성화를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융에 따르면
내면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사람은 필연적으로 사회적으로 구축된 정체성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는 소음 가득한 외부를 침묵시키고 내면으로 향하는 여정에, 다시 말해 본질로의 회귀입니다. 이 은밀한 공간에서는 자아를 더욱 선명하고 진실하게 비로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융은 항상 사회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성찰하며 사회와 집단이 강요하는 기준과 기대가 진정한 자아의 표현을 억압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사회적 규범이 시간에 따라 역할과 가면을 만들어내며 이는 진정한 정체성과 점차 멀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관계에서의 물리적 거리 두기는 단순한 분리만을 뜻하지 않으며 정신적, 감정적 거리 두기를 포함합니다. 많은 이에게 사회생활은 끊임없는 요청, 기대, 적응 압력이 동반됩니다. 이때 그림자, 섀도우,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는 억눌린 욕망, 감정, 두려움이 쌓이는 무의식 영역입니다. 사회 집단에서 거리를 둘 때 이러한 무의식의 층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고독은 직접적인 대면을 요구합니다. 내면의 그림자를 정직하게 바라보게 만드는 공간이자 과정입니다. 외부가 의식의 영역이라면 고요한 내면은 무의식과 연결되는 문을 열어줍니다. 이 신비로운 공간에서는 아키타입의 이미지, 꿈, 직관이 나타나며 자기이해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내면의 어두운 부분, 오래된 트라우마,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 묻혀있던 감정에 이 모두 표면 위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대면을 통해 내면이 재구축되고 영적 힘이 강화됩니다. 유는 이를 성장의 우회로가 아닌 필수 경로로 봅니다. 융이 제안한 대로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 란 인간이 진정한 내면의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와 습관이 만든 피상적 역할에서 벗어나 참된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종종 사회의 소음과 외부 요구로부터 벗어나야만 가능합니다. 융그는 이 과정을 영혼 정화의 단계라 설명합니다. 너무 많은 외부 영향 속에서 사람은 자신을 잃게 되지만 고독은 잊혀진 자아와 다시 연결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외부 세계와 단절되면 사람들은 내면의 목소리를 더 명확히 들을 수 있습니다. 처음엔 익숙지 않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이는 새로운 자기 인식과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길로 이어집니다. 바로 이 조용한 여행에서 내면의 영웅은 진정한 힘을 찾게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인정과 지지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에게 이 고립은 하나의 내적 각성입니다. 고요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게 되고 내면의 힘과 자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고독한 여정은 견디기 힘들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균형과 평온을 선사합니다. 외부의 요구에서 물러서면 사람은 타인의 가면과 역할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자신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습니다. 이는 때때로 진실한 내면과 마주하기 위한 용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더 진정한 자유와 강인함을 가져다 줍니다. 따라서 고독은 피난처나 무의미한 고립이 아니라 심리적 성숙과 영적 성장의 결정적 순간입니다. 융의 주요 개념 중 하나는 공포와 비판이 심리적 진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개성화의 여정에서 자신의 두려움과 마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두려움은 단순한 약점이 아닌 숨겨진 내면적 힘을 이끌어낼 기회입니다. 비판이나 평가를 마주할 때 우리는 자신의 불안과 직면하게 됩니다.
융은 이러한 순간을 공격이 아닌 의식으로의 초대로 보았습니다. 비판과 거절 앞에서 드러나는 감정을 인식하는 것은 정신적, 영적 성숙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직면은 개인의 독자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이미지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데 필수적입니다. 종종 고립될 때 두려움은 더욱 강해집니다. 하지만 이 거리 두기는 원래 감춰진 두려움과 불안,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를 마주할 수 있는 퍼텔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융은 사회가 개인에게 가하는 압력이 얼마나 큰지 깊이 성찰했으며 정서적 안정성을 찾기 위해서는 내면 회복력과 외부 영향으로부터의 독립이 필수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융에게 외부 비판은 자기 자신이 자신에게 하는 판단의 반영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정적 반응은 내면의 약점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개인은 외부 기대나 거절 앞에서도 자신의 진실을 지킬 수 있는 심리적 중심을 길러야 합니다. 이 내적 힘은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융은 용기란 공포의 부재가 아닌 공포와 나아가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을 부정하거나 없애기보다 그것이 내면의 변화와 지혜를 이끄는 신호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판과 판단을 대면하고 포용하는 태도는 개인이 자신의 가치관과 내적 기준을 사회에 따라 좌우되지 않게 합니다. 이러한 내적 평형은 개인의 안녕뿐 아니라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줍니다. 누군가가 두려움과 비판에 의식적이고 건강하게 맞서는 법을 배울 때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도 내면을 돌아볼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됩니다. 이는 개성화의 진정한 변화 역량입니다. 내면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세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려움을 의식적으로 마주할 때 개인은 내면 세계와 사회적 관계 모두에서 더 넓은 자유감을 얻게 됩니다. 칼 융, 카얼 중은 이러한 두려움과의 직면,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가 진정한 자유와 견고한 영적 통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감정을 다루는 것은 또한 사회적 비판에 반응하는 법을 배우고 내면의 힘을 발견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고 세상 속에서 보다 진정하고 강인한 존재로 자리 잡게 됩니다. 융의 심리학적 통찰은 고독이 내면의 진화를 위한 결정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밝히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혼자 있는 것은 단순히 타인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로 깊이 뛰어드는 영적 변화의 여정입니다. 융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 기대, 가족의 요구, 문화적 체계에 따라 살아가며 자신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분리는 내적 갈등, 억눌린 두려움, 누적된 불안을 야기합니다. 진정한 자아와 다시 연결되기 위해서는 외부의 압력을 내려놓고 내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독은 바로 이 귀환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숨겨진 두려움, 억압된 욕망,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드러나 불편함을 줄 수 있지만 이 대면은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그것은 개인에게 진정한 자아를 보여주며 성장과 해방, 영적 심화의 길로 이끕니다. 저자 융은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 과정을 개인적 변형의 절정이라 봅니다. 그는 이 여정을 사회적 역할과 가면에서 벗어나 내면의 진실로 향하는 해방의 길로 묘사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아 탐색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기 때문에 이 과정에 도움이 됩니다. 고독은 과거의 감정적 상처와 숨겨진 불안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더 강한 내면 자아를 형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내면 변화는 삶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인간을 온전함에 가까이 이끌어 줍니다. 그러나 유는 이 여정이 결코 쉽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의식이 확장됨에 따라 무의식 속에 억눌렸던 내용들, 우리가 마주하기를 꺼렸던 것들이 떠오르게 되고, 이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융은 이를 그림자와의 대면, 섀도우 인카운터, 이라 부르며 우리가 숨기려 했던 어두운 측면들을 마주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어두운 면에는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난 욕망, 두려움, 감정들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고독 속에서 이러한 면을 인정하게 되면 개인은 그것을 수용하고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유는 이 대면이 정서적 성숙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림자를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 사람은 더 온전해지고 무의식 속에 숨어있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적 자원들의 힘, 창의성, 지혜는 오직 외부 세계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고독은 어렵지만 이러한 만남에 꼭 필요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두려움을 마주하게 만들며 동시에 자유와 용기, 진정성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신의 내면 중심으로 돌아가는 여정은 그 사람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도 변화시킵니다. 더 균형 잡히고 의식적인 존재가 되면 그 사람은 사회에 더 큰 조화를 가져다주며 진정한 자기를 본보기로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융은 이러한 내적 변형이 비록 험난할지라도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든다고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고독은 짐이 아니라 내면 정화와 영적 재연결의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더 명확하고 진실된 삶을 살기 위한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내용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여기선 단순한 심리학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 깊이까지 함께 다가갑니다. 다음 영상들에서는 여러분의 내면 진실을 향한 이 융 심리학적 여정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